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무역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8번째 강의로 고도성장기의 수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단일 환율 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과 1960년대 초반의 수출 진흥 정책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고도 성장기의 수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고도 성장기의 수출 강의에서 살펴볼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에서 말하고 있는 고도 성장기란 다른 시기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박정희 정부에 의해 통치되던 시기, 즉 통상 1961년에서 1979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강의는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통계로 본 수출입니다. 여기에서는 1950년대 한국 경제의 수출 추이와 고도 성장기의 수출 통계를 동일 기간 다른 나라의 수출과 비교함으로써 고도 성장기 수출의 특징을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1960년대 주요 수출품과 수출 산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기간의 주요 수출품을 소개함과 동시에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1970년대 주요 수출품과 산업정책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기간의 주요 수출품과 중화공업제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고도 성장기의 수출 지원 체제입니다. 여기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 취해진 환율 제도의 변화가 갖는 의의와 재정금융상의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 정책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1950년대 수출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1950년대의 수출 실적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최고 실적을 보인 1953년의 수출액은 4천만 달러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인 해는 한국 전쟁 중인 1951년이었으며 그때의 수출액은 1,600만 달러였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3년 이후의 수출은 2천만 달러 수준에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1955년의 수출은 1,800만 달러로 감소했다가 1956년의 수출은 2,500만 달러로 증가했고 1958년의 수출은 1,600만 달러로 다시 감소했고 그 이후 증가하여 1960년의 수출은 3,3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1961년에서 1979년까지의 박정희 정부 시기, 즉 고도 성장기의 수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1950년대 수출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간략히 소개한 바와 같이 1950년대의 수출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이를 보였다면 고도 성장기의 수출은 성장 일변도였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막 출범한 1961년의 수출 실적은 4,100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이 거의 3배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한 시기는 1964년이었는데 이때의 수출액은 1억 1,900만 달러였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4년 이후에도 수출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 실적이 10억 달러를 넘긴 해는 1971년으로 10억 6,800만 달러였습니다. 1964년의 수출 실적이 9배만큼 증가하는데 7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다시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긴 해는 1977년으로 100억 4,7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출은 계속 증가하여 박정희 정부가 막을 내린 1979년의 수출액은 150억 5,600만 달러였고
1980년의 수출액은 175억 500만 달러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도 성장기에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은 수출 성장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61년에서 1979년까지의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39%를 기록하였습니다. 복리의 법칙이라 알려진 70의 법칙을 적용하면 고도 성장기의 수출은 2년도 채 되기 전에 2배씩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한국의 고도 성장기에 해당하는 1961년에서 1979년간의 세계 주요국의 연평균 수출 성장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는 유엔의 무역 통계를 이용하여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15% 이상을 기록한 국가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15% 이상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총 31개 국가였습니다. 이 중에서 15%에서 20% 미만을 기록한 국가가 가장 많아 22개국을 차지했고 20%에서 30% 미만은 7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0% 이상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2개국이었는데 리비아는 32%였습니다. 한국은 39%로서 유엔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에 가장 높은 수출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 수출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속도, 성장률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평균 20% 이상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 중에서 중개무역에 주로 종사하는 홍콩을 제외한 국가 대부분의 수출품은 제1차 산업제품이었습니다. 가령 32%의 연평균 수출 성장률을 기록한 리비아의 경우 수출 성장의 90% 정도는 원유 및 원유 제품 관련 수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한국의 수출 성장률은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후발국과 비교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도 성장기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먼저 수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이것 이외의 요인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수출이 중요한 정책 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원조가 감소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외화 획득 수단으로서 수출을 강조했지 공업화의 수단이라는 인식은 없었기 때문에 제1차 산업제품의 수출을 빠르게 증가할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 및 공산품 수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산품 수출은 1950년대를 거치며 복구 재건되었던 경공업 제품의 국내 시장 제약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공업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후발국의 공업화 전략으로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이 강조되었던 당시 국제 환경에서 공산품 수출을 통한 성장은 새로운 공업화 전략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의 경험은 박정희 정부가 공산품 수출 가능성을 확인했던 계기였습니다. 1964년 10월부터 수립되기 시작하여 1966년 6월에 초안이 완성된 제2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불리한 부존자원 구조는 우리 경제의 발전 경로를 공업화를 통한 확대된 개방체제에 두게 하고 개방체제의 자립적 유지는 수출의 증대 없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출 증대를 통한 공업화의 촉진은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진로이다라는 수출 입국의 인식이 확립되었고 박정희 정부는 수출 증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런 인식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목표를 책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장기 수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상공부 주도하에
1970년에 수립한 1971년에서 1980년까지의 10개년의 장기 수출 계획은 수출 증대를 통해 자립경제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 박정희 정부의 미래 전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도성장기의 수출을 통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고도성장기의 수출을 1960년대와 1970년대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